자, 베카리아 지문 볼게요. 4번에서 10번, 13번 지문 보도록 합시다.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은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고요.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네 번째 줄. 베카리아는 충실히 호응했다. 어디에? 계몽주의 사주에. 이익을 저울질할 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전제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대전제예요. 인간은 어떤 인간이에요? 인간은 이익을 저울질한다. 계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에 따라 행동한다. 이게 대전제야. 인간은 이익을 저울질하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 대전제에 가깝죠. 그 다음에 사람은 대가 없이 공익만을 위해 자유를 내어놓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익을 저울질해 봐서 자기한테 이익이 된다면 자유를 포기한다. 그 얘기예요. 이거 이따가 또 활용할 거야. 뒤에 문제 풀 때. 끊임없는 전쟁과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유의 일부를 떼어주고 나머지 자유의 몫을 평온하게 누리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거 10번에 1번이랑 2번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물론 10번에 2번은 감각적 존재는 마지막 단락 첫 줄을 봐야 돼. 그래서 확인 다 되고요. 10번에 1번과 2번. 저마다 할애한 자유의 총합이 주권을 구성하고요. 주권자가 이를 위탁받아 관리한다. 그러니까 이 주권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권은 뭐의 총합이에요? 할애한 자유, 포기한 자유의 합. 그리고 주권자가 저거를 관리한다. 예를 들어 대통령, 왕, 뭐 이런 개념이야. 따라서 사회의 형성과 지속을 위한 조건이라 할 법은 저마다의 행복을 증진시킬 때 가장 잘 준수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법을 왜 지키냐? 나한테 이득이 되니까. 그런 얘기. 전체 복리를 위해 법 위반자에게 설정된 게 형벌이에요. 이거 중요하지? 형벌이 뭐냐? 형벌의 주 목적은 전체 복리를 위한 거예요. 전체 사회 구성원의 복리 증진을 위한 게 바로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못을 하면 누군가한테 해를 끼쳐요. 사회 구성원 누군가의 복리를 막 해치기 때문에 형벌을 내리는 것이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이런 논증으로, 그럼 봐봐. 형벌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구성원의 복리를 증진하는 게 목표고, 주권은 할애한 자유의 총합이고, 그러면 전체 사회 구성원의 복리는 이 안에 있을 거고,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거 형벌권의 행사는 양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한 자유의 총합, 이게 형벌보다 더 커요. 여기까지는 가정하겠지. 같거나 다른 거니까 형벌은 이 범위를 넘어설 수가 없어. 이 이야기 있다가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락쯤에 또 써먹을 거야. 잘 기억하세요. 베카리아가 볼 때 형벌은 범죄가 일으킨 결과를 되돌려 놓을 수 없다. 그쵸? 인간을 괴롭히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것도 아니다. 인간을 괴롭히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벌은 그냥 누구를 괴롭히기 위한 게 아닌 거야. 형벌의 목적은 뭐예요? 또다시 피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억제한다. 그쵸? 못하도록. 다른 사람들이 못하도록 예방하는 데 있을 뿐이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는, 그 다음에 묶어봐. 요거 한번 묶어봐요. 이는 대거로 범죄로. 이는 범죄로 얻을 이득, 곧 공익이 얻게 되는 그만큼의 손실보다 형벌이 가하는 손해가 조금이라도 크기만 하면, 이게 핵심 단어거든요. 조금이라도 크기만 하면 달성. 이렇게까지 묶어봐. 이게 베카리아가 이야기하는 형벌의 기본 개념이에요. 예방이야. 일종의 예방이고요. 응징은 아니에요. 응징 개념은 아니야. 다시 봐봐. 인간을 괴롭히는 거 아니고요. 오로지 목적은 뭐냐? 또다시 피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예방이 목적이고, 따라서 예방이 목적이니까 범죄로 얻는 이득 있잖아. 범죄로 얻는 이득이랑 공익이 잃게 되는 손실. 조금이라도 크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디냐? 범죄로 얻을 이득이 10이잖아. 그 다음에 공익이 얻게 되는 그만큼의 손실.
만약에 그만큼의 손실은 10이라고 합시다. 마이너스 10. 그랬을 때 이게 범죄고 이게 범죄고, 그랬을 때 형벌이 만약에 얘한테 가하는 게 11이다. 그러면 돼요. 혹은 10.1이어도 돼요. 조금이라도 더 크면 대전제가 뭐였죠? 인간은 이익을 저울질하는 거니까 만약에 내가 강도를 한단 말이야. 돈을 훔치려고 하는데 내가 10억을 훔치면 나한테 10억 1,000원을 벌금으로 내린다. 그럼 이게 아까워서라도 이거 안 한다 그 얘기 하는 거야. 조금이라도. 그런 식이면 10억 1원도 되겠네요. 그렇죠? 안 될 건 없죠? 근데 문제는 이제 사형이에요. 이게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야. 이따 마저 볼게요. 그래서 이러한 손익관계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성문법으로 규정이 돼야 되고 집행도 확실하게, 누가 애매하게 하는 게 아니야. 결국 범죄를 가로막는 방벽, 이거 니네 은근히 많이 틀렸던데 야 이걸 왜 틀렸을까? 잠깐만 13번 볼게요. 문맥상 A, E와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거를 물어보는데 결국 범죄를 가로막는 방벽이에요. 범죄를 가로막는, 범죄를 이거 꽤 많이 틀렸더라고. 범죄를 가로막는 거야. 가로막는 건 못 넘어오게 하는 거잖아요. 방벽이야. 이게 일종의 울타리 개념이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면 이게 애써 밀어내는 개념인데 단절은 뭐예요? 단절. 끊어지는 거 아니냐? 이거는 막는 거일 뿐이지 끊는 건 아니라고. 그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로막는다, 막으니까 단절, 끊어서 막는다 이런 개념을 더 추가해서 2번도 맞다고 보는 것 같은데 아니죠. 그래서 몇 번이라고 했어? 자, 그래서 울타리의 높이는 살인인지 정도인 절도인지 따라 달리해야 한다. 그러니까 막는 거니까 만약에 울타리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절도. 그러니까 절도는 딱 요 정도인 거고 살인은 크게 만들어야지. 이런 차이야. 이게 범죄로 얻는 이익과 사회가 얻는 손실에 따라서 형벌을 그렇게 줘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만약에 내가 1,000원을 뺏은 거랑 3,000원을 뺏은 거랑 3억을 뺏은 거랑 다 똑같이 1년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야. 방벽의 높이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 공익을 훼손한 정도에 비례해야 하는 것이다. 근데 니네 또 헷갈리면 안 돼. 이거를 정비례 이렇게 보지 말고요. 늘어나면 늘어난다 그런 개념이야. 그것을 넘어서는 처벌은 포갑이고 불필요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1,000원을 뺏었으면 하루 정도 벌 받아 이러면 되는 거지. 1,000원을 뺏었는데 무기징역 이건 너무하다는 이야기예요. 포갑이고 불필요. 만약에 또 이럴 수 있죠. 니네가 그냥 수업 시간에 졸았다. 그러면 그래? 너 반성문 A4 글자 포인트 3포인트 해가지고 100장 써와. 이건 포갑이란 이야기입니다. 딱 그런 이야기예요. 상이한 피해를 일으키는 두 범죄에 동일한 형벌을 적용하면 더 무거운 죄에 대한 억지력이 상실되지 않겠는가. 이거 요새 많이 나오죠? 그치? 니네 음주에서 사고를 냈더니 1년 나왔다. 실형. 잘 안 나오지만. 근데 어딘가에서 내가 그래서 음주 사고까지 났다고 칠게요.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서 1년 나왔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내가 어떤 거를 주워서 가졌다. 이거 점유이탈물 횡령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1년 나왔다. 그건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사람을 죽였다. 3년 나왔다. 내가 어디 가서 사기를 쳐서 3년 나왔다. 이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비슷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그는 인간이 감각적인 사실에 맞추어, 인간은 어쨌든 감각이 있는 존재라서 거기에 맞게 제도가 운영될 것을 역설한다. 이게 뭐냐? 가장 잔혹한 형벌도 계속 시행되다 보면 사회 일반은 그게 무디어져서 그런 걸 봐도 옥살이에 대한 공포 이상을 느끼지 못한다. 그냥 괴롭겠지? 요 정도 하는 겁니다. 인간의 정신에 크나큰 효과를 끼치는 거는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지속이에요. 끊임없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는 게 더 크대요. 사형은 어때요? 사형은 분명 효과가 크긴 한데 얘는 어떤 거예요? 순간적 공포겠지?
근데 만약에 무기징역이라고 한다면 사람은 죽지 않지만 얘는 언제까지? 정말 죽을 때까지. 그럼 얘가 20살 때 들어갔다. 그럼 몇 년 동안 형을 살아야 돼요? 70살 산다고 치면 적어도 50년. 사형은 해봤자 하루. 그런 차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도 사형을 반대한다는 건데, 자, 또 죽는 장면의 목격은 무시무시한 경험이니까 와, 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근데 까먹습니다. 일시적 자유를 박탈하는 인간 속죄한 고통의 모습을 대하는 것이 더 강력하다. 그러니까 무기징역인 거를 보는 게 와, 저거 저렇게 하면 큰일 나는구나. 이게 더 의미가 생긴다. 더욱 중요한 것 지키기 위해 희생한 자유. 이쪽에 보세요. 더욱 중요한 것을 위해 희생한 자유에는 요거 얘기하는 거야. 자유를 포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자유에는 뭐는 못 들어가요. 뭐는 생명은 제외입니다. 이게 중요한데 형벌은 요거보다 작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생명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아. 절대 우리가 우리의 생명까지는 맡기지 않아요. 그러면 형벌에는 절대 뭐는 없어야 돼요? 사형은 없어야 돼요. 그런 맥락에서 되게 중요한 표현이 여기입니다. 다시 우리가 우리의 안전을 위해 자유를 포기해. 근데 우리의 안전을 위해 자유를 포기하는데 우리의 생명을 포기할 리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할애한 자유의 총합에는 누구의 생명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형벌은 요거를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사형은 요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이야기가 12번의 4번이에요. 보세요. 가장 큰 가치를 내어주는 합의가 있을 수 없다. 생명. 그런 이유로 사회계약론의 입장에서 사형을 비판하는 데 된다. 이게 12번의 4번의 근거입니다. 이게 12번이 조금 까다로워. 꽤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다 맞거든요. 12번 보세요. 어쨌든 베카리아는 사형을 반대할 거야. 반대하는 게 맞아요. 윗글을 바탕으로 베카리 입장을 추론해. 그럼 반대야. 근데 다 봤더니 1, 2, 3, 4가 다 반대야. 자, 1번. 형벌이 사회적 행복 증진을 저해한다고 보는 공리주의. 공리주의는 형벌이 사회적 행복 증진을 저해한다고 보나? 이게 공리주의 아니냐? 결국엔. 그러면 형벌이 왜 필요해요? 말 안 듣는 애들을 없애야 하니까. 벌 줘야 하니까. 써 있잖아. 1번은 이미 말이 틀린 거예요. 2번. 사형은 범죄 예방 효과가 없으므로 일반 예방주의 입장에서 폐지. 이거 아마 니네 헷갈렸으면 2번을 고를 수도 있는데 여기를 보세요. 이렇게 따지면 무기징역이 더 효과가 좋으니까 이거 해야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하나도 없는 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잖아. 0%는 아니야. 그래서 틀린 거야 2번.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하면 돼요. 사형은 범죄 예방의 효과가 무기징역보다 떨어지므로 이렇게 하면 또 맞게 될 거야. 근데 이거는 아예 없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3번. 사형은 영구히 각인되는 거 아니라 그랬지? 일시적이라고 말했잖아요. 4번은 얘기했고요. 5번. 피해 회복의 관점으로 형벌을 바라본 형법학의 입장에서 사형을 무기 대체 찬성하지 않는다. 이거는 사형을 무기징역 대체 찬성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사형을 유지하자. 이미 틀린 거야. 아예 틀린 겁니다. 12번에서 제일 먼 건 5번이에요. 얘는 사형을 존속하자. 그런 이야기고 1, 2, 3, 4는 사형제를 폐지하자라고 하는 거니까 가장 먼 건 5번이고요. 물론 1, 2, 3도 다 틀린 거. 여기까지가 베카리아 이야기예요. PCR은 좀 이따 해야지.